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미국 경기와 우리나라 경기의 기온차는 아주 확연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월가에서 나온 게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예 착륙이 없다. 경착륙, 연착륙도 아니고. 뭐 계속해서 이 확장세를 약간씩 뭐 조정은 있겠지만은 이어갈 것이다 이랬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뭐 가능성을 얼마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로랜딩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에서는 보면은 이제 저공 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경기가 뭐 아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냥 아주 저성장의 흐름을 좀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흐름, 이러한 어떤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조금 둔화들고 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그럼 미국 경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좋아졌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사실 딱히 좋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부분 보면은 조금 이제 좀 좋아지는 부분이 좀 생긴 것들이 일단 뭐 금리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크지만 최근 모기지 금리가 사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모기지 신청 건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주택 시장이 다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공급망 차질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미국이 1월달에 자동차 판매가 연율 기준으로 하면 1,500만 대가 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 1,600만 대에서 1,700만 대가 팔리는데 그동안은 작년 같은 경우 한 1,300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1월달에 한 1,500만 대가 팔렸으니까 많이 팔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좋아지고 또 하나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게 사실은 미국의 그 방산입니다. 국방.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뭐 아시겠지만 미국이 막대한 지금 군사 물품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작년 2월부터 이 방산, 국방산업 자체가 생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주가 되겠죠. 이 수주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성장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주목이 되는 게 사실은 1월달 고용 지표 이제 일자리 서프라이즈를 사실 일으킨 게 뭐 아시겠지만 교육 부분하고 사실은 이 레저 부분인데 이 레저 부분이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내 이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뭐 계속 회복은 됐지만 최근에 들어봐서 그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조각조각 그걸 보게 되면 뭐 그동안 사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보다는 조금 좋은 얘기들이 사실 좀 들려오면서 미국 경기의 로랜딩 거기에 뭐 최근에 이제 GP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 이제 뭐 기대감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로랜딩 시나리오 자체를 조금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크게 나빠졌다 그러는데 뭐 나빠진 것 같지도 않고 이 그림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 이 국방 산업과 관련된 그 산업 생산 지수를 그려놓은 건데요. 뭐 화면상에 보시는 이 파란색이 이제 전 산업 생산 지수입니다. 최근에 좀 둔화가 됐죠. 반면에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국방 산업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저 동그라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작년 2월입니다. 2월 이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엔 더 속도 자체가 가파르다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제 국방 산업의 호조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보여주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좋네요. 뭐 거기에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한 게 그 자국 산업 우선주의,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할 때 자국 제품만 써라라고 하는 이 효과도 사실은 적지 않아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국에서는 효과지만 우리한테는 악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한테는. 자 이제 노랜딩과 비슷한 개념으로 순환 침체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사실은 최근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를 설명하는데 과거처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좀 색다른 용어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로랜딩도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순차 침체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순차 침체론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경기가 한꺼번에 이제 뭐 충격을 모든 산업, 모든 분야가 함께 이제 망가지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보이지 않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되돌아 보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매일 먼저 이제 타격을 받았죠. 그다음 주택시장, 뭐 말씀드린 제조업, 소비 이러한 것들이 연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타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어떤 신용 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과거처럼 재발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미국 경기가 그러한 순차적인 충격을 충분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내면서 앞으로도 사실은 회복도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로랜딩 시나리오하고 사실은 좀 유사한 비슷한 개념, 얘기예요. 유사한 봐야 되고 하나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건.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 위기. 그러니까 예. 우리가 9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팬데믹을 포함해서 4번 있었습니다. 90년은 경기 침체가 왔던 원인 자체가 그때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 버블이 붕괴가 됐죠. 예. 그리고 걸프전이라는 사태가 그렇죠. 터져서 해서 침체가 갔고 또 한 번 침체가 왔던 거는 2001년 이제 IT 버블이 터지면서 그때 9.11 테러도 있었고 해서 또 침체가 왔었고 뭐 2008년은 잘 아시는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사실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뭔가 큰 충격이 펑 터져서 경기 전반이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그랬었죠. 예,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뚜렷한 그 충격 이벤트 자체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물론 지금 미국 내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은 가시적으로 그러한 그 경기 전반을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가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은 없다. 또 다행스럽게 최근에 그러한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아마 순차 침체론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더 힘을 얻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신용 그렇죠. 스프레드와 저 정책 붉은색으로 금리,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그 신용 스프레드, 신용 위기 강도를 보여드리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 음영으로 표시된 게 이제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항상 저기 튀어 오르면서 이제 경기가 그렇죠. 급속 주저앉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오히려 이게 하락을 하고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경기에 대한 안도감을 사실은 주고 이것이 말씀드리는 뭐 로랜딩이 됐던 순차 침체력이 됐던 이러한 쪽에 좀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순차 침체라고 하니까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한 이유를 어떻게 보면 설명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다 같이 침체하면 실업자가 확 늘 텐데 네. 그게 아니고 계속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다는 뭐 지금 거죠? 뭐 IT는 감원을 한다고 하지만 예.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사람이 부족해서 사실 그렇죠. 고용을 계속 하니까 그러한 고용 시장에도 아주 순차적인 어떤 모습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뭐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미국이 침체에 빠질 확률이 35%에서 25%로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하는 거 계속 이제 좀 반복되는 비슷한 얘기일 텐데요. 1년 내에 경기 침체 빠질 확률 자체가 이제 30에서 25% 줄었다. 사실 25%라는 수치는 사실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하고 사실은 좀 비올 확률이 25%가 그렇죠. 그런 거니까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당히 조금 미국 경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강해진 것 같고요. 거기에는 뭐 말씀드리는 미국에 대한 효과도 사실은 있긴 하지만 이게 연초 이후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유럽이라든지 중국이 어찌 보면 글로벌 경기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역할 비슷한 예. 뭐 그러한 것들도 하는 것이 미국 경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IMF가 전 세계 성장률을 모처럼 이제 상향 조정을 그렇죠. 했다라는 예. 부분도 사실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로존 같은 경우에 뭐 예상을 뒤엎고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이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미국의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히 좀 완화시킨 그렇죠. 효과는 분명하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유럽도 뭐 미국도 결국 파는 어떤 뭐 물품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뭐 미국이 뭐 절대적인 뭐 글로벌 팩트를 수입만 갖고 하는 게 있다 갖고 아니죠. 있지만 예.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은 또 G3 결국 구성하고 있는 중에서 결국 G3의 3분의 2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고 봐야겠죠. 예. 하지만 이제 유로존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물가나 성장 이런 거 변은 이게 명암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별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보여지고 유럽 중앙은행은 긴축 기조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예, 뭐 당분간 좀 긴축 기조 뭐 미국과 비슷하게 유지를 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조금 이제 유럽 22가 이제 긴축 기조를 조금 더 갈 수 있는 뭐 이제 물가도 사실은 뭐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8% 후반대 예. 물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또 하나 좀 놀라운 것은 사실은 저희가 뭐 미국 주식 시장만 사실은 뭐 저희가 보고 있지만 유럽 증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안 좋다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의 지금 주가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3%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독일도 한 5%만 더 오면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긴축을 하고 예, 있고. 우리가 뭐 긴축도 하고 있고 뭐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대란을 겪고 그렇죠. 있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일단은 조금 작년을 좀 돌이켜 보면 작년에 전 세계 증시가 안 좋았던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주 IT가 사실은 예. 안 좋았는데 유럽은 사실은 그 비중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적죠. 그래서 예. 충격이 일단 적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쇼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천연가스 가격이 뭐 하락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편에 작년에 유럽의 그 재생 에너지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 대체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사실은 안 받았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 그 소비와 관련된 뭐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자동차 판매가 작년 9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또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죠. 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유럽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고 또 주가를 그렇게 조금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22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면 조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금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것이 뭐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데 22만 뭐 여기서 빅 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22 자체도 뭐 앞으로 한 50bp 정도 추가적으로 더 금리 인상한 이후에는 조금 중단을 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이제 했던 얘기들이 이제 금리,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우려는 한 수 접었다 이랬는데 최근에 또 연준 고위 인사들이 계속해서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연준 뭐 제가 만약 연준 그 인사라고 해도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시장 자체가 너무 좀 경기에 비해서 앞서가는 듯한 모습에서 예. 자칫 그러한 것들이 뭐 물가 불안을 다시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작년에 어떤 실수 자체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준 인사들은 상당히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매파적으로 가는 법, 물론 이제 물가가 뭐 아직 추세적으로 안 잡혔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뭐 금리 인상을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심각한 침체 위기가 없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 뭐 해석하기에 나름이긴 하지만 저는 추가적인 금리를 더 많이 올린다라는 의미보다는 금리 인하를 원래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사실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에 대한 위기 자체를 심각하게 가지 않고 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 아직까지는 잡히는데,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면 소위 말하는 제약적인 수준, 그것은 이제 5%대 어떤 금리 수준 자체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의미를 사실은 시장에 계속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계속 가더라도 최저금리 수준이 여전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연준의 강경 매파들이 보는 최저금리 수준은 5.4%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보다 어느 정도 또 항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컨디션이 이 정도 금리 수준은 견딜만 하다고 보십니까? 5.4%, 그러니까 5.4%라는 건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25bp 인상하고 5월 달에도 또 25bp면 5.25가 되겠죠. 그보다 한 번 더 한다라는 의미가 6월 달까지 할 수 있다. 6월 달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만약 6월 달까지 이게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경기 어떤 충격을 떠나 시장이 한 번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3월이 됐든 5월이 됐든 간에 중단을 할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은 뭐 미스매칭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경기 측면에서 사실은 뭐 25bp가 뭐 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수준 자체가 상당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시 또 악화될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뭐 각종 활부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경기에 어떤 부분 침체 압력을 상당 부분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3월 달에 일단은 5%까지 올려놓고 뭐 5월 달까지 가려면 한 2개월 정도 더 지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후에 조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일단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건 분명한데
마치 이게 봄이 다가오는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봄이 다가온 듯한데 계속 어떤 때는 춥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제 KDI 여기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 경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려서 1.1%로 낮췄습니다. 그 배경으로 뭐 경기 둔화폭 확대를 거론했는데 이런 거는 좀 미국 여태까지 했던 미국 얘기하고는 상당히 좀 느낌이 다른 뉘앙스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뭐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국내 경기 상황이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상황들은 아니고요. 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각종 공급요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 지출 자체가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희가 뭐 중국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중국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근 한 1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20%를 하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19%까지 떨어져. 한때는 뭐 거의 30% 가까이 수출 비중을 하던 홍콩까지 합쳐서 뭐 30% 예, 넘었죠. 근데 그게 이제 20%대가 떨어졌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중국의 둔화가 우리나라 경기에 상당히 여러모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경기 뭐 아직도 사실은 또 조금 이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격 하락세 자체가 멈추는 않는 상황들이라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국내 경기 상반기 쪽에는 상당히 좀 둔화 압력으로 좀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대외적인 리스크보다는 사실 좀 대내적인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하면서 경기를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한은 같은 경우가 정책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저께 KDI 그 성장률 전망치에 딱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상반기는 사실은 1.4에서 1.1로 둔화시켰지만 하반기는 2.1에서 2.4로 오히려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경기가 약간은 좀 V자 반등한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좀 해석해 보면 뭐 내용 자체는 안 좋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금 뭐 KDI 자체도 경기 반등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얹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상반기에는 좀 방향 잡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략을 방향 잡으려면 이거는 꼭 고려해야 될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정책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전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결국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6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짜증을 한번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뭐 3월이 아니라 최소한 5월에 금리가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좀 명확한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중국 리오프닝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말만 많지. 예, 말만 많고 그래서 또 지표로 사실은 좀 없는 부분들인데 사실 오늘 정부가 이제 그 중국 관광객 뭐 비자 이제 그걸 이제 허용하기로 한 부분들이어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 서울에서 중국인들 관광객을 많이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하나의 조금 그 지표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리오프닝 효과일 텐데 그것이 아마 확인되는 게 3월, 4월 정도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거를 좀 정확히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순매수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1월 달에 6조 3천 정도 샀고 2월 달에도 한 지금 1조 6천 정도를 순매수한 것 같습니다. 이 기조 자체가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뭐 주식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릴 요인은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어제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국내 외국인 순매수 기조 자체가 당분간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조금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조금 유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종료 언젠가, 중국인 관광객,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